제 이름은 김영숙이고 올해 68살입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동네에서 25년 동안 슈퍼마켓을 운영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가게에서 보냈죠. 연중 무휴로 일하면서도 행복했던 건 우리 가게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맛있는 과자를 사러 오고 주부들은 저녁거리 재료를 사러 오면서 동네 소식을 나누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일하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15년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아들은 대학생, 딸은 고등학생이었죠. 남편이 떠난 뒤 저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게를 지켰습니다. 매달 순수익은 180만 원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아이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로 다 나갔어요. 아들 대학 졸업시키고 딸 결혼시키느라 큰 저축은 못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뒷바라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3년 전 우리 동네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지하철역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단골 손님들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출이 반으로 줄었고 가게 유지비는 그대로였죠. 6개월을 버티다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25년 동안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 날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문제는 자영업자라 퇴직금이 없다는 거였어요. 국민연금도 최소 금액으로만 납부해서 월 6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3천만 원의 예금은 노후를 위해 아껴두고 싶었고요. 서울 외곽에 있는 4천만 원짜리 소형 아파트 전세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65살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어느 날 동창회에 갔다가 우연히 방향을 찾았어요. 제가 끓인 떡볶이를 맛본 친구들이 하나같이 영수가 이거 장사해도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 요리는 제 오랜 취미였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주말마다 특별한 요리를 해서 가족들을 기쁘게 했고 동네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제가 음식을 맡았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포장마차를 열기로 했습니다. 초기 비용으로 5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작은 천막, 조리기구 그리고 첫 재료비까지 포함해서요. 메뉴는 단순하게 떡볶이, 어묵, 순대, 튀김으로 정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밤 9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했어요. 제2형 당뇨병 환자인 제가 더 오래 서 있기는 힘들었거든요. 특히 망막병증과 말초신경병증 같은 합병증이 있어서 장시간 일하는 건 건강에 무리가 갔습니다. 첫날은 정말 긴장됐어요. 25년 동안 슈퍼마켓 주인이었던 제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파는 할머니가 된 거니까요. 하지만 첫 손님이 아줌마 이 떡볶이 정말 맛있네요 라고 했을 때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제 요리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지금은 월 매출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 100만 원, 자리세 50만 원을 제외하면 순수입은 15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65만 원과 합쳐 월 215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 갱신 때마다 불안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전세는 다행히 큰 상승 없이 유지되고 있어요. 작년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날에도 장사를 해야 했거든요. 손이 얼어서 재료를 썰 때마다 아팠고 바른 감각이 없어져서 자주 넘어졌습니다. 그때 한 대학생이 할머니 이거 손난로예요. 제가 쓰던 건데 할머니께 드릴게요 라며 건네줬어요. 그 따뜻한 마음이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줬습니다. 사실 슈퍼마켓을 할 때는 몰랐는데 포장마차를 하면서 사람들의 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됐어요. 매일 오는 단골들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 고등학생은 3년째 단골인데 수능 100일 전에 왔을 때 떡볶이 값을 받지 않고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보냈어요. 그 학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제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 기뻤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혈당 체크예요. 10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스트레스가 심했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거든요. 처음에는 경구약으로 시작했지만 5년 전부터는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아침에 측정한 공복 혈당이 180mg/dl로 높아서 인슐린 주사를 놓습니다.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을 때마다 아직도 무섭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아침은 현미밥빵 공기와 된장국 그리고 채소 위주로 먹습니다. 당뇨 진단 후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에는 단 것을 좋아해서 초콜릿이나 케이크를 자주 먹었는데 이제는 과일도 조심해서 먹어야 해요. 약을 챙겨 먹고 6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집안일을 합니다. 빨래, 청소 그리고 오늘 장사할 음식 재료 손질도 해요. 특히 떡볶이 양념은 전날 미리 준비해 두어야 더 맛있거든요. 아들이 어릴 때 좋아하던 레시피인데 지금은 그 아들이 33살이 되었네요. 가끔은 엄마 그 떡볶이 정말 그리워요라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뿌듯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내과, 안과, 신경과를 번갈아 방문합니다. 당뇨, 망막병증 때문에 안과 검진은 필수예요. 지난번 검사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어요. 말초신경병증도 있어서 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특수 깔창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한 켤레에 15만 원이라 아직 구입하지 못했어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검사비와 약값으로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특히 인슐린과 혈당 측정 스트립은 꼭 구입해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큰 부담이에요. 하지만 건강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장사를 시작하기 전인 오후 3시에 점심을 먹고 두 번째 인슐린 주사를 놓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에 집을 나서 포장마차로 향합니다. 가게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인데 이 시간이 제 하루 중 유일한 운동 시간이에요. 의사는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이 당뇨 관리에 좋다고 했지만 발 상태가 안 좋아 오래 걷기가 힘들어요.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정시에 식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손님이 몰리면 식사 시간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작년 초여름 갑자기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더니 그대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단골 손님이 119를 불러줘서 큰 일은 없었지만 그 후로는 항상 사탕이나 초콜릿을 가방에 넣어두고 다녀요. 한 번은 포장마차에서 일하다가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30년 전 제가 다니던 봉제 공장의 동료였습니다. 영수가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라고 물었을 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그분도 비슷한 처지였죠. 슈퍼마켓 알바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일해야 하는 현실이 공통점이었으니까요. 당뇨가 있으니 식단 관리가 중요한데 포장마차에서 일하다 보면 그게 참 어려워요. 떡볶이, 튀김, 어묵 같은 음식은 제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항상 따로 도시락을 싸와요. 현미밥과 채소, 생선이나 두부 반찬으로 구성된 식단이에요. 손님들은 가끔 사장님은 왜 자기가 파는 음식을 안 먹어요? 라고 묻곤 해요. 그럴 때마다 당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걱정해 주시고 건강 조언도 해주세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는 더 그래요. 발이 저리고 눈도 침침해서 재료 썰다 손을 베기도 하죠. 하지만 일을 멈추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망막 레이저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포장마차 문을 열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당뇨 자조 모임 친구들이 큰 힘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 건강 정보도 나누고 가끔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소풍도 가요. 지난번에는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평생 처음 가본 제주도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때 함께 찍은 사진을 포장마차에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라 더 편하고 위로가 돼요. 우리 아들은 43살로 10년 전에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듯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죠. 예정되어 있던 공사들이 취소되고 결국 2년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지금은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있어요. 아들 내외와 7살 손자는 경기도 외곽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생활이 너무 빠듯해서 도움을 청하기는커녕 명절에도 엄마, 우리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빈손으로 갈게요 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괜찮아, 사람만 오면 되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손자를 보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예요. 그것도 영상통화로만요. 지난번 통화에서 손자가 할머니 떡볶이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눈물이 났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손자를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줬는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명절에 만나도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하루만 머물다 가요. 딸은 41살인데 열해 전에 호주로 이민 갔어요.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가서 현지인과 결혼했죠. 호주에서 태어난 손녀는 이제 7살인데 한국말을 거의 못해요. 영상통화를 해도 대화가 잘 안 되니 답답해요.
딸은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엄마 호주로 오세요. 같이 살아요라고 해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나이에 낯선 나라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당뇨 치료도 한국에서 계속해야 하고요. 가끔 딸이 용돈을 보내주기도 하지만 그쪽 생활도 빠듯한 모양이에요. 제가 아프다는 얘기는 최대한 안 해요. 걱정할까 봐요. 지난해 망막 레이저 치료 받을 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저 엄마 건강해? 포장마차는 잘 돼? 라고 물으면 응, 다 잘 돼. 걱정 말라고만 대답해요. 사실 내가 아프면 아이들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일해야 해요. 병원에서 인슐린 펌프를 권했지만 비용 때문에 거절했어요. 인슐린 펌프는 혈당 관리에 훨씬 좋다고 하지만 초기 비용이 300만 원이 넘고 유지비도 많이 들거든요. 아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난 추석에 아들이 집에 왔을 때 일이에요. 제 약봉지를 보더니 엄마 약이 왜 이렇게 많아? 라고 물었어요. 그제서야 제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아들이 눈물을 보였죠. 엄마 내가 잘해야 하는데. 미안해요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 엄마는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날 밤 많이 울었어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부모를 돌볼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할머니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녀들이 병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도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상황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딸에게 그냥 포기하고 호주로 갈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딸에게 부담이 될 테고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내 인생, 내 일, 내 친구들을 다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살기로 했어요. 힘들어도 내 삶은 내가 책임지면서요. 밤 10시 포장마차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발은 퉁퉁 부었고 허리는 아프지만 오늘의 수입을 세어보며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발 마사지기로 부은 발을 풀고 혈당을 체크한 후 세 번째 인슐린 주사를 놓아요. 그리고 간단히 샤워를 한 후 11시쯤 잠자리에 들어요. 잠들기 전에는 항상 내일 장사할 준비를 검토해요. 재료는 충분한지 양념은 준비됐는지 확인하죠.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잠들기도 해요. 그러다 새벽에 깨서 부랴부랴 준비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떨어져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냉장고에 내일 할 일 목록을 붙여두고 자기 전에 확인합니다.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손님들이 아줌마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할 때예요. 특히 학생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더 힘이 납니다. 3년째 단골인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가게를 찾아와요. 수능 100일 전에는 떡볶이 값을 받지 않고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 보냈어요. 영학생 수능 파이팅. 할머니가 응원할게라고요. 그 학생이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또 다른 단골은 인근 회사에 다니는 30살 정도의 직장인이에요. 그분은 거의 매일 퇴근길에 들러 어묵을 사가요. 언젠가 사장님 이 어묵 맛이 제 고향 맛이에요.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뭉클했어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누군가에게 고향의 추억을 선물할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죠. 비 오는 날에는 장사가 잘 안 돼요. 천막이라 비가 새기도 하고 손님들도 잘 안 오시니까요. 그래도 나가요. 매일 얼굴 보는 단골들이 기다릴 테니까요. 지난 여름 장마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비가 내렸는데 천막이 무너질까봐 매일 밤 걱정했죠. 결국 셋째 날부터는 문을 닫았어요. 그 일주일은 수입이 거의 없었죠. 겨울에는 또 다른 고충이 있어요. 천막 안이 너무 추워서 손이 꽁꽁 얼어요. 작년에는 작은 난로를 드렸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됐어요. 단골 손님 한 분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사장님 이거 쓰세요. 손 얼면 음식 맛이 떨어진다니까요 라며 웃으셨죠. 그런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계속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불안해져요. 지금은 그래도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저축은 거의 손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려고 노력해요. 작년에는 월 10만 원씩 저축했는데 올해는 월 20만 원으로 늘려보려고요. 그러려면 더 아껴 써야겠지만 나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죠. 요양원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TV에서 요양원 학대 사건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커져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살다가 조용히 생을 마감하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쓰려고 해요. 당뇨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도 늦출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제 작은 꿈은 언젠가 포장마차보다 좀 더 안정적인 실내 가게를 갖는 거예요.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작은 키오스크 같은 곳이요. 요즘은 유튜브로 키오스크 운영법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름 더위와 겨울 추위를 피해 작은 실내 공간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가게를 꿈꿉니다. 가끔 지하철역 안에 있는 작은 분식점을 볼 때마다 저런 곳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 창업 교육을 들었어요. 거기서 키오스크 창업에 관한 정보를 얻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라니. 제 형편으로는 엄두도 못 내는 금액이에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보고 있어요. 혹시 더 저렴한 곳이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당뇨와 싸우면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 자녀들을 걱정하면서요.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제 삶은 소중해요. 특히 포장마차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덕분에 매일이 새롭고 감사해요. 누군가는 68살의 당뇨 할머니가 천막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값지다고 생각합니다.